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최준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평소 궁금했던 것들 중심으로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책과인데요. 그 본예산의 유해조류 퇴치 사업, 그 레이저 조사기 수리하기 위해서 예산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수리가 되고 있나요? 네, 저희 레이저 수리 저희가 못했고요. 이제 좀 그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과다하게 들고 그래서 수리는 안 돼서 업체에서 이제 자체적 장비를 활용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데 업체랑 계약이 좀 늦어지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까마귀가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계약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까마귀가 많이 보여서 말씀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습니다. 그, 약간 이동을 하면서 이제 서식지가 좀 달라지고 이제 내려앉는 곳들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구에도 이 만세로 상가 쪽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까마귀들이 위치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게 날씨가 조금 푸근해지면서 조금 덜하게 된 상황, 지금은 좀 덜하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한참 날씨가 추울 때 1월, 12월, 1월에는 엄청나게 많은 까마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어, 업체 쪽에게 의뢰해서 퇴치, 뭐 퇴치라기보다도 이제 뭐 밀어내는 네. 거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는 곳인데 근본적으로 해결 방안이야 뭐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주민분들이 조심할 수 있게 이렇게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이나 안내를 좀 꾸준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이제 뭐 안내 메시지가 오는 것을 제가 본 적도 있긴 한데 출몰하는 곳에 이제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좀 해서 주민분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저희가 그런 조치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거 홍보 좀 하고요. 자체적으로 저희가 그 레이저 휴대용 레이저는 읍면동에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네, 이제 휴대용 레이저, 네, 휴대용 그거를 레이저로 보내려면은 이렇게 쏴갖고 밑에서 쏴갖고 그러면 참 그 줄에 있는 까마귀 눈이랑 이렇게 맞춰줘야 뭐야 이거 이러고 도망가는 거지 않습니까? 네, 우선은 임시 방편이라도 그거라도 좀 활용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그 효과가 전혀 직원분 없는 거는 아니어서 이제 있겠죠. 예, 그래서 직원분들이 동사무소 직원분들이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나와갖고 이렇게 야 저리 가라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거 한 마리 푸드득 떴다가 그러면은 옆에 친구들 수만 마리 있는데 나만 딴 데 가야지라고 갈 것도 아니고 좀 근본적으로 예, 그건 좀 임시 방편으로 하는 거고요. 그거 우선은 하고 그걸로 있다고 하고 한 건 아닌 것 홍보도 같고요. 예, 홍보도 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차량이나 이런 데 이제 분비물이 많이 떨어지기도 하고 지나다니시다 뭐 맞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혐오감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좀 안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인데요. 이게 운행 제한 지역이 네 군데가 있는데 이 운행 제한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이 뭐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까? 요거 지역, 요 선정하실 때 과정은 그 타 지역에서 우리 시로 유입되는 지역을 유입되는 주로 이제 선정을 한 거고요. 뭐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노후 경유차라는 기준은 연식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점검을 할 때, 자동차 점검을 할 때 이 걸러지는 기준이 있는 겁니까? 그거는 차량이 처음에 나올 때 그 등급? 등급이 있습니다. 5등급 이제 돼 있는데 그 대기 오염이 어느 정도 배출되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거로 지금 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5등급으로 나오는 대부분 이제 대형 화물차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승용차는 아니고. 이 운행 차량들이 이 네 개 지역을 통해서 들어올 땐 이제 카메라나 이런 것으로 그 확인이 되는 것이고
이 차량들이 이 지역을 통해서 접근을 하게 되면 운행을 하게 되면 어떤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여기가 운행 제한 지역이라는 것의 정보를 받으시나요? 위에 가다 보면 위에 카메라 있어 못 지나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처음에 거기가 있다는 거는 잘 모릅니다. 왜냐면 그 대신 카메라가 있으면 앞에 표시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모르고 진입을 하는 경우에는 거기 자리가 그게 있다고 저희가 홍보를 하거나 뭐 하는 어디 뭐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 다니시던 분들은 알게 되겠습니다. 일단 한 번은 걸려봐야 찍혀서 과태료를 내봐야 여기가 일로 가면 안 되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근데 과거에 상황이네요. 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통 아시는 분들은 알고 어쩌다가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십니다. 알아야 계도가 되고 여기 물론 이제 전국에서 오는 곳이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알아야 이분들이 진입을 안 하는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걸리면 운행하지 마세요라고 본인이 인지하기 전엔 이거 나쁜 거니까 먹지 마라고 이제 계도를 먼저 해줘야 안 먹는데 먹은 다음에 한번 배 아파 보면 안 먹겠지 뭐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좀 근본적으로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서 여쭤봤고요. 지금은 별다른 제한 조건이 없는 상황이군요. 그러면 시민분들이 이렇게 특히 이제 겨울철에 이제 시동 이렇게 난방을 켜고 다니시니까 뒤에 이제 배기로 많이 나오기도 하지 않습니까? 간혹 디젤차에서 이제 특히 오르막 오를 때 엄청나게 많은 이제 검정색 이 연기를 품으면서 이제 오르는 차들이 있는데 이런 차들은 주민분들이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따로 뭐 시에 뭐 접수되거나 이런 루트들은 없는 건가요? 민원 신고로다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접수가 되면 저희가 그 차주한테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정비를 개선을 해라. 하셔라. 예,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제 개선 명령 뭐 행정처분까지 가능했는데 이번 네. 법이 바뀌어서 개선 권고로 하고 권고 있고 조치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니까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있고 최근에 그 의회 가깝게 오면 이제 이 미세먼지 환경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보고 있고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요. 최근에 보니까 비상 저감 조치를 몇 단계 시행합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부제 운행. 그쵸? 네. 그 최근에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이 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무원분들도 여기에 따라서 이부제를 시행을 합니까?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적발된 그 직원들한테는 그 안내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저희가 뭐 어떻게 처분을 할 수 권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진입을 하면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개인한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발령이 되면 출근하기 전에 새벽이라도 발령이 되면 안내 문자나 이런 게 나가니까. 보통 전날 저녁 때 발령이 됩니다. 5시에. 그래서 그 사전에 그 게시판이나 이런 데다 띄워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안 지켜지죠. 주차장을 폐쇄하는 규정도 있던데 그건 너무 과혹한 규정인가요? 안 지켜지는 규정들이 상당히 많고 근데 규정들은 있는데 정부 지침으로 규정들은 있는데 행정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이나 이런 탄소 중립은 해야겠는데 과한 조치들이라 생각해서 행정 차원에서 잘 못 받는 조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 그 자원순환과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셔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주시고 예. 자료로 주실 부분들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종량제 봉투가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죠? 예.
언제 바뀌었냐고요? 언제 아십니까 정확히? 최근에 바뀐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 말에. 작년 11월 정도인가 바뀐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노래 지금은 이제 공부해가지고.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예, 것 같더라고요. 남아 있는 걸 쓰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제 뭐 색깔은 이제 녹색으로 녹색. 예. 바뀌었고, 그게 뭐 과정이 디자인 공모나 이런 것이 공모라기보다도 선정하는 과정들이 있으셨을 테고, 그렇죠? 선정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됐던 건지. 네. 색깔 바뀌고 반응들이 어떤지도 좀 궁금해서 이렇게 예. 쌓여 있는 거 보고 색깔이 왜 바뀌었어? 막 이런 말씀들도 저도 이제 버리러 가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예.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떤 의견들이 좀 표출된 것이 있는지 싶어서, 그리고 디자인이 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색깔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색깔이 바뀌게 된 건 아마 우리 간담회 때도 뭐 의회에다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게 일반 그 사람들이 이제 가정에서 쓰는 흰색 봉투가 무단 투기할 때 거의 흰색 봉투를 쓰기 때문에 이 무단 투기인지 아니면 이게 종량제 봉투를 썼는지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거할 때의 편의성도 있고. 예. 또 근데 버리시는 무단 투기하시는 분들도 이제 흰색 봉투랑 거의 비슷했었잖아요. 그 전에는. 지금은 이제 녹색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죠. 경각심도 좀 예. 가질 수 그다음에 이제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로. 그 쓰레기 봉투의 디자인 같은 경우 그 안에다가는 이제 지금 종량제 봉투에다 버리지 못하는 것들, 재활용품들 같은 것들은 이제 X자를 표시해서 이건 재활용품이니까 종량제 봉투에 놓지 말아. 이게 시각적으로 더 디자인이 더 노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14페이지에 클린 하우스가 있고, 클린 하우스랑 가림막해서 클린존 시설이라고 하는데, 하나 그 인수인계를 받으셨는지 싶어서 저희가 본 예산을 수립을 하면 서정동에 주민참여예산제로 클린 하우스 설치 사업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예. 네, 그것에 대해서 자원순환과 사업으로 받는 것이 맞겠다.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수립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전 자원순환 과장님께서, 옆에 장진수 과장님은 아니시고요, 그 전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가장 먼저 설치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셔서 예. 저희가 서정동 거를 감한 상황이 있거든요. 예, 인수인계 받으셨는지. 서정동이 이제 보면은 4개소를 이제 신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체 저희가 이제 43개소가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읍면동에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25개소인데 서정동은 지금 4개 중에 2개소만 할 수 있는 예산 상황입니다. 지난번 서정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었던 것이 몇 개소인지, 지금 서정동이 과에서 2개를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예, 자원순환 서정동에서 나머지 2개가 자원순환과에서 설치가 어려우니 우리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수립을 합시다라고 해서 2개를 올리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거를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 이렇게 활용하지 마세요. 이건 과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라고 서정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고, 자원순환 과장님께서도 가장 먼저 서정동 걸 설치하겠습니다라고 이 감해지는 사업분에 대해서 자원순환 과장님이 말씀을 주셔서 감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복장경위원회 차원에서 확답을 받고 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확인을 좀 해봐 주십시오. 예, 그럼 전체 작년에 수요조사했을 때 4개인데 저희가 지금 배정된 건 그러니까 이 2개고 서정동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올렸던 것이 2개만 받으면 되는 사업인지, 예, 2개 플러스 2개가 더 필요해서 이걸 예.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렸던 것인지 예, 예. 확인해봐 주시고, 예, 서정동의 취지대로 설치를 해주시면 아,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해주셔야 돼요. 그거는 저희가 네. 주민참여예산제를 감하면서 위원회에서 과장님께 확답을 받고 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예, 방향을 바꿔서라도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할 권위가 서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 청산에 다회용기 세척기를 설치를 합니다. 세척기를 설치합니까? 아니면 이렇게 수거기를 설치를 해서 이 수거 업체가 가져가게 합니까? 14페이지 맨 하단에 있는 8대를 설치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다회용기 세척기, 그러니까 머그컵을
세척하는 기계 예, 예. 이게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머그컵을 이건 세척기가 설치돼 있는 겁니다. 어디 수거해 가는 게 아니고 추진 실적 설치를 했군요. 예, 예. 아니 아까는 이거를 청사내 거는 설치가 지금 8대가 돼 있는 겁니다. 작년에. 설치를 하셨다. 예. 네, 아까는 이걸 수거해 가는 것처럼 말씀을 주셔서 아, 그거는 저기 그 카페 카페 매장에 대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회용기 요거는 직원분들이 나와서 이제 본인 컵 닦는 기계를 설치했다고 말씀하셨죠? 예. 텀블러 세척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 커피 전문점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 이거 어느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자료 한번 주세요. 인천에 세척하는 건 인천에 소재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정일구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자활 사업으로 진행하는 곳이 있어서 연계하면 어떨까? 뭐 특정 업체로 이제 뭐 그 시의회에서 여기 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예. 취지를 좀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자료를 좀 요청을 드렸고요. 예. 에코센터 관련돼서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이게 에코센터를 하나 더 신설하는 것에 추진이 됐었고 지금은 여러 가지 사유로 지금은 좀 잠복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분들과 시민분들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의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여쭈려고 하는데 산업 폐기물과 매립장이 꼭 필요한가에 대한 의견들을 내고 계시거든요. 이게 평택의 규모 그리고 산업의 구조 이런 것을 확인을 했을 때 산업 폐기물과 매립장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보다 원활히 가기 위해 주민분들의 더 많은 혜택을 지역 주민분들에 돌려드리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인지 제가 좀 이거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알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은 시에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아니죠. 근데 그 주민의 어떤 그 주민에게 편익을 더 네. 많이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자에도 뭔가 개런티 보장 정도 그리고 그런 사업권을 좀 어느 정도 안정적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해서 거기서 이제 주민을 위한 시설을 유도하자는 의미지. 그건 뭐 우리가 시에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그건 이제 계획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 중앙부처하고 이제 그 민투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면 그게 제한이 걸릴 수도 있는 거지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꼭 에코센터 하나 더 설립해야 되는가? 지금 에코센터의 용량을 가지고 이렇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한 이렇게 질문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예를 들면 재활용품이 들어가서 이제 분리가 되고 소각이 돼서 재활용되는 부분들을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들은 밖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민간으로 돌리거나 하고 기존에 있는 제1 에코센터 지금 있는 고덕에 있는 에코센터의 용량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시의 규모가 성장함에 있어서 그런 방법들로 좀 배치를 좀 다양화하게 해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은 어려운 상황인 거죠. 네, 에코센터가 이제 사실은 이게 소각이 아니라 SRF 가연성 연료화 시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반입되는 생활 폐기물 종량제 봉투 중에 한 30%에서 40%는 잔재물로 또 발생하고 이걸 2차 처리해야 되는 문제.
그 플러스해서 또 향후 인구 증가에 따른 지금 이제 현재 설계 물량을 다 거의 풀로 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했을 때는 뭐 일부 시민들이 얘기하는 발생량을 줄여서 한 거 좋은 얘기긴 하나 너무 추상적인 얘기고 시에서는 그렇게 추상적인 정책을 펼 수 그렇죠. 없으므로 명확한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증가되는 생활 폐기물의 양과 현재 에코센터에서 2차 발생하는 폐기물 또 소각 거기서 이제 소각을 하더라도 또 소각재가 또 발생하는 문제 그래서 매립장까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좀 지혜를 모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수달보호센터는 이은하 의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질문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생태하천 과장님 25페이지 통북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디까지 한강청에서 승인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수립이 됐습니까? 사업이 가고 지금 있는 저희들이 중이죠? 지금 용역 발주하려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이 지역을 이렇게 복원하고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예. 용역. 예, 그 용역이 발주되면 언제 얼마나 걸릴까요? 한 1년 정도 1년 될것 정도. 같습니다. 그럼 1년 정도 지나면 전체 통북천이 어떻게 개발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주민분들이 설명하실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용역 발주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시민분들 의견을 좀 담을 수 있는 기회들을 좀 가져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식품정책과 과장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달 음식점이 네, 정말 많아졌습니다. 네. 이렇게 라이더분들이 참 많아지시는 만큼 배달 음식점도 많아지신 것 같은데 평택에 몇 군데나 있죠? 평택에 몇 군데나 있고 그 본청에서 관장하는 배달 전문 음식점이 몇 군데나 될까요? 올해 배달 음식점은 전체가 1,737개소입니다. 아니, 1730. 본청만 1,737개소고 네, 시 전체는 3,808개소입니다. 3,808개소요. 이것이 잘 이렇게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위생이 잘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믿음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일반 음식점은 손님들이 다니니 조금 더 신경이 쓰이겠지만 배달 전문 업체가 이제 손님들이 출입을 안 하시다 보니까 조금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배달 전문 업체의 위생 점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분기별로 1회씩 추진하고 몇 있고요. 군데씩이나 하죠? 샘플링을 할 수밖에 없을 상황일 테고,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는 140개소를 점검했고요. 8% 정도 되겠네요. 10%까지는 안 되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니구나. 전체는 네. 이제 482개소를 점검했습니다. 482 개소. 여기서 문제가 됐던 곳들이 있나요? 그 신고 들어온 데서 이제 이물이나 그런 게 발견되면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거는 저희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도 진행이 되고 있고 네, 수시로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신다. 네, 무인 밀키트 판매점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무인 여기도 점검이 판매점.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무인 밀키트 판매점은 몇 군데나 있어요? 이게 별도로 구분이 안 돼서요. 지금 배달 아까 전문 말씀드린 배달 전문 네, 업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배달, 무인, 가정, 간편식, 그 취급 업소를 기준으로 이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배달 전문 무인 판매 가정 간편식 취급 업소를 다 했을 때 본청에서 관리하는 곳이 1,737곳이다. 네, 하는 것이군요. 알겠습니다.
이 여름철 다가오면 특히 이제 무인 판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렇게 보관상의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서 좀 행정처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좀 해주시면 시민분들이 좀 더 안전하게 믿고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진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훈 의원입니다. 환경정책과 질의 좀 하겠습니다. 7쪽에 생태계 가치 증진과 생물 다양성 보호 사업입니다. 자연 생태계 단절 및 파편화된 도심 생태계를 복원해서 건강한 생태계 보존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자연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 도시 개발로 인해서 정말 많이 단절되고 그리고 파편화돼서 생태계가 많이 찢어져 있죠. 과장님?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복원하는 작업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저희가 해야 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 다양성이 우리 시가 앞으로 그 발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에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가요? 저희가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게 그 우선은 생물 조사, 생물 다양성 환경 서식 환경 조사 지금 용역 관리 방안 용역을 지금 작년부터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있는 서식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방안을 지금 마련 중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그러니까 생태교란 생물 퇴치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같이 또 그 추가해서 저희가 나중에 이제 계획하고 있는 거는 그 생태공원 뭐 조성하는 것까지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경에 대해서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하냐를 여쭤본 건데 이제 생물 다양성이 좀 계속 존재해야 환경에 대한 환경 변화에 대한 우리가 저항성을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물 다양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힘들이 좀 너무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우리 자연 생태계가 자정 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경기도에서도 얼마 전에 용역을 시행했죠. 경기도에서. 어떤 용역 말씀하시는 거?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야생동물 보호 및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용역을 2024년도 5월에 시행했거든요. 아, 네. 예. 그런 결과들을 통해서 작년 10월에는 경기도 기대종 네. 31종도 선정을 했어요. 네. 그 중에서 우리 시에 해당하는 생물이 몇 종 정도 있을까요? 저희 평택시로 그 기대종으로 선정된 거는 한 종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 금개구리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지금 평택에는 그 저희가 기대종으로 경기도에서 지정한 31개 기대종 중에 7개 정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근데 서식하는 거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아, 예, 그중에 아까 논란이 된 수달을 포함해서 한 7종 정도가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기대종이라는 게 지역의 생태계를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종을 보호함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 생태계를 좀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도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야생 생물종 서식 환경 조사 및 관리 방안 연구 용역을 시행하기 전에 혹시 전문가나 시민과의 의견 수렴을 위한 뭐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것을 진행하셨나요? 아,
그 용역할 때는 저희가 공청회나 이런 거는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중간 보고회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이 용역에서도 기대종 문제 많이 말씀을 하셔서 저 기대종에 대한 그 제안까지 용역서에 담는 거로 했고요. 나중에 이게 선정할 때는 주민 참여 부분하고 같이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예. 뭐 조례가 있었다면 이런 용역 시행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나 뭐 세미나 같은 것을 좀 시행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조례가 있든 없든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용역 시행하기 전에 의견을 좀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쪽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맞춤형 환경 교육을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환경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굉장히 잘 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그 관내에 여러 이제 단체나 기관들이 있어서 같이 협업하는 걸 많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청하고는 작년에도 같이 협업을 해서 지금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평택시도 이제 앞으로 우리 시의 자연 생태를 좀 바라보는 부분에서 조금 더 환경 감수성을 가지고 생태 지향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인간도 환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공존하고 공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환경 교육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몇 가지 정도로 구체화해서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 환경 교육 분야는 저희가 그 작년에 기본 계획을 이제 내부적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립을 해서 그 분야별로다가 저희가 그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자연환기나 그 기후 분야 뭐 강사 양성 그다음에 뭐 환경 교육 뭐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함께 참여하는 방안 그다음에 환경성 질환 뭐 이 분야 그다음에 요런 지역 사회 단체하고 유관 기관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이런 거를 체크해 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것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분야 등 그 이런 분야를 선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약간 좀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우리가 좀 뭐 실생활에서 할 수 있지만 잊어버리고 지내는 그런 무심하게 지내는 그런 행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좀 실천적인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고요. 우리 시 그 환경교육 조례에서 보면 환경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보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혹시 시에서 준비한 자료들이 있나요? 환경 교육 자료 예. 그 지금 교육센터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이런 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작년 같은 경우에 환경부 우수 프로그램도 지정한 바 있고 그다음에 그런 뭐 프로그램을 저희가 대외적으로 이거를 책자를 만들어서 공포하지는 않아 자를 배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하는데 그 이제 같이 다른 시군인데 이래서 이렇게 많이 벤치마킹을 오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공식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거 제작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는 이제 하면서 그 프로그램이 이제 이런 우수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해서 그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질의하겠습니다. 예. 2024년도에 무단투기 단속 계도 건수가 22,673건이고 부과 건수가 398건입니다. 부과 건수가 적은 이유가 좀 있을까요?
네,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이게 단속을 해도 단속 계도를 해도 실질적으로 부과하기에는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도 좀 부과 건수를 높일 수 있도록 그 현황하고 그리고 예. 어떻게 부과 건수를 높일 수 있는지 그런 네. 방법도 좀 같이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서 분리수거 체계 개선을 통한 생활 속 분리 배출 실천 사업인데요. 예. 그 폐현수막 재활용 공방 사업을 하게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십니까? 이게 2022년도에 서탄면에서 주민 참여 예산으로 이제 폐현수막 공방을 이제 주민 참여 예산을 했던 건데 그거에 연계해 가지고서 저희가 현수막을 재활용 차원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우리시 5개강 건물 정비 사업을 통해서 수거한 것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죠. 예, 예. 예. 그 재사용량이 14톤인데 그 폐현수막 수거하는 총량은 얼마나 됩니까? 수거한 총량은 파악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2022년도부터 공방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로 어떤 상품을 제작합니까? 여기서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업 받침 450개, 화분 240개, 에코백 120개, 뭐 곡물 건조용 1,030개 등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럼 그 제작한 거는 뭐 판매를 하나요? 아니면은 판매를 하나요? 기부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작 이후의 것은 아직 파악 못했는데요. 다시 파악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거하는 총량 보고 예. 재사용량은 나와 있으니까 혹시 재사용량을 늘릴 수 있는지 또 예. 어떤 다양한 상품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지 타 지자체의 좀 우수 사례도 한번 보시고 예.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예. 서탄면에서 그쪽에서 준비해 주신 그 앞치마 예. 예. 사용도 하고 했는데 뭐 취지도 좋고 또 용도도 굉장히 다양하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장경 위원회에 오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생겼는데 그 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증의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나요? 수집 운반업의 종류가 몇 개 정도? 수지 수집 운반물에는 4개가 있습니다. 그 수집 운반업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뭐 사업장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건설 폐기물 수집 운반, 사업장 배출 시설 폐기물 수집 운반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4가지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이 있을 거잖아요. 법적 요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허가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현재 그 앞으로 저희가 계획한 거 말고 현재 있는 업체에 그 허가시 이제 허가를 받을 때 허가시 제출한 서류 전체 다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예, 현재 폐기물 수집 원반 업체에 그 허가시에 제출된 서류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기 수집 운반 대형 업체? 요번에 한 거 말고 현재 기존에 있는 업체들. 기존에 지금 5개 있나요, 국장님? 지금 그 말씀하시는 생활 폐기물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지금 죄송합니다. 수지 그러면- 운반업은 사업장까지 하면 많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수집 운반업이 지금 현재 보면 한 300개 이상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대행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 생활 폐기물 수집 업체 5개소. 그게 좀 일부분이고 제가 좀 알고 싶은 것들은 그런 폐기물 수집 운반업에
허가를 받은 업체가 300개 업체 정도 된다는 거죠. 300개 이상 됩니다. 지금 300개 이상 돼요. 예, 예. 그 전부터 받았다 그 수직 운반하고 허가 받았던 데가 300개 이상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범위는 제가 조금 더 축소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 예, 예. 예, 그래서 허가 시에 제출했었던 서류 그리고 인허가 변경 시에 제출된 서류들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제가 아까 일부라고 했지만 이제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업 새로 업체가 들어왔을 때 그런 허가의 조건들을 좀 잘 진행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계속 집중해서 좀 보고 싶습니다. 예, 예. 그런 서류들 제가 필요한 그 300개 업체에 현황을 좀 주시면 제가 이제 어떤 업체에 뭐가 필요한지 좀 보고 이렇게 제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략히 설명드리면 수지 운반업 요건에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차량 2대, 또 차고지, 사무실, 그 사무실을 갖춘 차고지하고 차량 2대면 허가 요건입니다. 굉장히 심플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관련된 거 조금 더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 필요한 부분만 정해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좀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에 앞서서요. 먼저 6페이지 탄소중립 리드오프 평택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이거 작년에 저희 그 10월달에 처음 업무 보고 받을 때랑 지금 그 이번 올해 첫 2월달 주요 업무 계획하고 받은 거랑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중장기 목표 지금 넷제로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작년에 10월달에 기준으로 배출량을 그 책자에 나왔을 때는 이제 1391로 써져 있었는데 왜 올해 2월달 기준에는 3970으로 숫자가 왜 변경된 건지 이거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이게 1000톤이어가지고 단위가 1000톤이어서 10,391,000톤이고요. 네. 근데 이제 작년에 보고했을 때 이게 평택시 전체 양입니다. 근데 평택시에서 감축을 할 때는 그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감축 사업이고요. 그러니까 평택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은 그 397만 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저희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택시 전체 배출량은 1,000만 톤이 맞고 그다음에 그 평택시 자체에서 감축해야 되는 그 배출량은 그 397만 톤입니다. 그래서 예,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예, 그게 바뀌니까 이제 2030년 배출량도 똑같이 변경이 된 거고요. 네. 40% 감축을 했었을 때. 우리가 감축해야 될 양은 이제 맞는 건데 평택시가 직접 감축을 해야 되는 양만 저희가 지금 올해는 그거로 변경해서 그 기록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도 해주실 때 좀 정확하게 표기를 항상 확인해서 좀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기도 정일구 의원님께서도 얘기는 하셨지만 이게 작년에 첫 업무 보고 받았을 때도 아마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이게 명확한 그런 지금 그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2030년 가까이는 2030년만으로도 40% 감축에 이제 할 수 있겠냐, 40% 감축을 이 목표대로 할 수 있겠냐라는 우려 섞인 말들도 하신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추진 계획 같은 경우에도 봤었을 때 작년 말에 실적 보고회를 예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었어요. 24년 12월로 해가지고 TF팀 추진 평가 및 감축 로드맵 이행 기반 실적 보고회 이거를 원래 24년도 12월에 하기로 그 작년 업무 보고 때요. 네. 근데 이거 하셨나요? 그러면은 저 12월 달에 하셨나요? 이거는 보고회를
저희가 그 기본 이거 할 때는 이제 보고회를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탄소중립 기본계 공청회가 늦어지게 눈이 와서 12월로 연기되는 게 있어서 네. 저희가 그거를 12월에 추진하는 바람에 보고회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올해 그래 3월에 이제 뭐 그거 맞춰서 보고에 다시, 예정하신다고 아까 네, 얘기를 예, 하신 거고 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이제 다 주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 의원님들한테도 다 배부해 주시기를 네, 알겠습니다.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좀 이게 나와야 저희도 예측이나 이런 게 좀 가능할 텐데 이거 좀 우려가 사실 많이 되기도 해요. 좀 아직은 그냥 안개 속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언제쯤 이게 좀 거칠까요, 안개가? 우선은 기본 계획이 4월 이제 완료되는 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이제 감축량을 연차별로 추진을 하면 이제 감축량이 눈에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에 대해서 좀 요청을 좀 드려볼게요. 연중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는데 계획서나 좀 활동 내역들 같은 게 좀 있나요, 자료들이? 우선은 저희가 그 피해 방지단 운영이 그 지금 거의 그 총포 소지자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저희가 의뢰를 하거나 하면 이제 그분들이 가셔서 그 퇴치를 하거나 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그 정기적으로 이렇게 실적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고 나오면 이제 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기록이나 이런 거는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시에다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는 직접 건가요? 예, 저희가 그분한테 연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분들을 아시는 동네 이렇게 마을 분들이 직접 연결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세세하게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보통적으로 국민신문고나 이런 민원 오는 그런 케이스들은 통해서 이렇게 연락을 가겠지만은 직접 그 방지단에 직접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대부분이 직접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이 정확한 네. 루트가 이거 뭔지 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뭐 우리 시 지금 전반적으로 그 까마귀 떼들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 만세로도 얘기하셨지만 조개터도 심각하고 세교동 일대도 그 철길 그쪽도 심각하고 지금 평택 온 사방이 지금 까마귀 떼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요 피해 방지단하고 요 그 까마귀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결이 달라요? 네, 예. 피해 방지단은 이게 시내에서는 총포를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명 피해 우려가 있어서 시내에서는 총포가 안 되고요. 야외에 그러니까는 그 시골 지역에 그러니까 농사 피해나 이런 거 때문에 그 피해 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까마귀 퇴치는 저희가 그 시내에 그 이제 주차나 아니면 이런 이제 실질적인 그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까마귀 퇴치 사업을 별도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별도로 네, 예, 피해 방지단하고 운영하시는 별개입니다. 다른 지자체에 지금 그 유해 야생동물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저도 좀 몇 번 찾아보고 그거를 좀 할까도 생각을 했었었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지자체에서 조례를 갖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직접 그 흔히 말하는 이런 그 방지단 같은 거를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는 이 피해 방지단은 그러니까 총포만으로 사용을 하는 거면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외곽 쪽에 네, 네, 있는 거의, 그런 네. 유해 야생동물에만 한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농가에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 뭐 고란이나 아니면 멧돼지나 이런 무슨 다른 그 저기 조류나 이런 것 때문에 농가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퇴치하기 위해서 피해 방지단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까마귀는 이제 요런 그 주거 지역 내에서 그 까마귀로 분뇨로 인해서 분변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퇴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피해 방지단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큰 틀로 보면은 한 틀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저희가 운영하는 이제 목적이 조금씩 달라서요. 네. 네. 이게 좀 시스템화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세분화를 다시 뭐 아니면은 뭐 명칭을 좀 이렇게 바꾼다던가 아니면은 그 좀 전반적이게 좀 개선 방안을 좀 도출을 해가지고 그거 좀 셋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저기 과장님 다시 한번 따로 얘기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걸로 하고요. 12페이지 그 종량제 봉투는 이거 사실 그 제가 그 최준구 의원님 그때도 같이 계셨었는데 그 예결위 때 김진성 전임 국장이 계실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그 픽토그램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그 전 그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는 그런 그 표기 방법에 대해서 어떠한 게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국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봤었을 때, 그러니까 어느 봉투를 써야 되는지에 대한 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픽토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모든 분들이 다 이제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심플화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이게 예. 반영이 돼서 작년에 그 추진이 됐던 걸로 예.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바뀐 종량제 봉투를 이제 거리나 이제 이런 것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 많이 반영을 해주시고 좀 그 변경을 해주셔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색깔 변경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흰색이 사실 그 봉투만으로 봤을 때는 더 눈에 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컬러 톤으로 봤었을 때 주변 그 뷰하고의 조화를 생각을 한다면은 오히려 그 그린 색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 우리가 항상 밖에다 배출하는 곳에 있어서는 약간 자연 친화적인 색깔이 더 가까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그것도 이제 그 자원순환과에서 거기 부서에 모든 계시는 분들이 다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이제 그 결정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 바뀐 종량제 봉투가 이제 시민분들이 더 잘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이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더 편리하게 이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량제 봉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근데 다만 이제 하나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은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식 제가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도 뭐 계속 누추하게 계속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시가 그렇게 종량제 봉투가 그 가격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에요. 예. 예,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를 했었을 때. 예. 근데 이제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용량도 반입량도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거에 맞는 이제 수요와 공급적인 측면으로도 봤었을 때 이제 조금 인상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바로 올리라는 건 아니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시고요. 예. 예,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네네. 필요성도 당연히 있다고 지금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클린하우스에 이제 가림막 설치하는 거 올해 시작하시잖아요. 예. 네, 언제 이제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몇 군데로 좀 알고 있는데 15페이지 보시면요. 네, 가림막 설치가 금년에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존 이동하고 이제 서정동에 네. 시범 사업으로 설치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지역구다 보니까 좀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기도 하고 예. 저도 그리고 이제 항상 건의를 많이 드렸던 그 사업이었거든요. 이 가림막에 대해서는 예, 요 확정되는 대로 예. 좀 다시 한번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식품정책과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구 의원님께서도 질의를 좀 드리셨지만 저도 뭐 이거 질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전에 그 이제 무인 판매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을 드렸었어요.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나온 자료에서 우리 시의 거기 자료에 기반한 겁니다. 우리 시의 무인 판매 등록된 개수는 몇 개셨죠? 제가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도 네. 말씀드린 것처럼 본청에는 1,737개소고요. 시 전체는 3,808개소입니다. 근데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는 그게 아니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무인 판매는 그 경로당 그렇게 해서 경로당을이나 그 도로에서 파는 그런 거 무허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었는데요. 네. 무인 판매라는 거는 저기죠. 아이스크림 요즘 24시간 네. 그리고 이제 컵라면 끓여 먹는 요즘에 그 조리해서 먹게 하는 그런 무인 판매 라면집들도 있죠. 네, 네. 그리고 뭐 이제 그 밀키트 판매점도 무인으로 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카페도 무인 그 카페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이제 다 종합해서 이제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저한테 자료 보내주신 거는 우리 시에 20개도 안 됐었어요. 종합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다른 거랑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잘못 보내신 거예요? 저한테? 제가 전에 네. 기억으로는 그 위원님께서 이제 도로에서 파는 그 전에 저희 안전팀장님하고 같이 왔을 때 그 자료로 네. 생각했거든요. 아, 그건 근데 무인 판매가 아니고 노상 네, 무상 무허가 노상 무허가 그거로 네. 착각했었는데요. 예. 그거고요. 지금 무인 판매입니다. 무인 판매요. 네. 이게 제가 지금 뭐 사실 좀 행감 때 얘기를 하려다가 일단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식품안전법의 근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제 3조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은요. 이게 자유업에 들어가 있는 가게들이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가게 같은 경우는 이제 다 만들어져서 이제 포장돼서 판매만 하면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제 그런 업체들이 이제 무인 판매 업체들이 자유업에 속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식품 관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식품안전법 3조에 의거를 하면은 이 업체들도 다 관리 단속 대상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무인 판매 그 업종들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제대로.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만 보더라도 카페만 10개 정도가 됐었고요. 라면 판매 업체만 한 2개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곳곳에 지나가다 보면은 무인 카페, 무인 라면 판매 업체들, 아이스크림 가게들 많아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 2025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잠시만요. 환경국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회의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